대입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좋은 정보를 들으면 뭘 하나요? 우리 아이한테 써먹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앞으로 대체 어쩔 작정인 건지 혹시 걱정되시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특별한 역전 비법, 어느덧 5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지피지기 학습법을 처음 시작했어요. 입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죠. 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깐!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안내 말씀입니다. 매주 1강에서 2강 정도가 업로드되니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시청하세요. 다음 업로드 시간까지 복습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의문이 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영상을 볼 때 필기를 하시면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시청을 하는 것과 정리하면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계속 같은 말을 들으시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세뇌가 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좀 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기본이 충실한지 확인해라. 제 유튜브에서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본기에 구멍이 난 상태로 고3이 되면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들여도 받을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생겨요. 그러나 고3이 되어서 지나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서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는 선택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게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이죠. 중등까지는 무조건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기가 튼튼하면 고등과정은 자연스럽게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학년 주요 과목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부터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과목별로 교과서 수준의 자습서를 풀게 해보세요.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과목별로 현행 과정의 중요한 단원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원들의 교과서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70% 이상의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면 조금 더 현행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들지 아니면 다음 단계의 선행을 시작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70% 정도의 이해도도 없다면 지난 과정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라. 학습적인 이해도를 판단을 했다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정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1. 양보다 질. 2.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3. 객관적인 시선. 한 가지씩 설명드릴게요. 양보다 질. 현재 주요 과목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가 그냥 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양만 많이 늘려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초등, 중등이라면요, 양을 많이 늘려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수학이라는 과목도 고만고만한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단원을 공부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설을 보면서 오답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초등, 중등 때는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릇이 튼튼하지 않으면 내용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새거나 넘치게 됩니다. 1단원을 공부해도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권만 보더라도 그 한 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기보다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단원평가든 시험이든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점검을 역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는 결과대로 어떤 과정이 좋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이해가 잘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떤 부분이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국어 4등급인 학생이 어떻게 점수를 올리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집 선택, 학원 선택, 일반적인 공부 방식 정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4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서 뒤를 다 놓쳤지만 앞에는 다 맞았을 수도 있고 특정 영역에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 골고루 다 틀렸을 수도 있고 유난히 실수가 많아서 이런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게 솔루션은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최대한 쪼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결과만 잘 확인해도 90% 이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 이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잘 아시고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옳은 방향을 찾아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줄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탁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 모두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꼼꼼함을 긍정적인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장점이 많은 학습 습관이죠. 꼼꼼한 학생은 실수를 잘하지 않고요. 한 번 배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쌓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꼼꼼함이 지나친 경우 많은 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새로운 학습을 시작할 때 많은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고등에 올라가서 예상치도 못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고등과정 공부는 어려워지고 양은 많아지는데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한 학생들은 한 단어만 이해가 안 가도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부분만 붙잡고 있다가 뒷과정을 아예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초등, 중등까지는 장점이었던 학습 방식이 고등에 가서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면서 뒷과정까지 빠르게 보고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꼼꼼하지는 않다면 실수도 많고 무엇이든 대충 하는 것 같아 지켜보실 때 많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학습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과정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고등으로 가면서 더 편하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일단은 크게 한 번을 돌고 이후에 유사한 수준의 자료나 문제집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놓친 부분을 잡아주면 됩니다. 시작은 언제나 빠르고 새로운 과정을 잘 받아들이지만 뒤로 가면서 마무리가 약해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반면에 시작이 늘 어렵고 이해를 하기도 어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츰차츰 해나가면서 점점 안정되면서 뒷심을 발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옳은 길로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짓고 방법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옳은 방향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염려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고 아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옳은 방향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앞서서 우리 아이의 학습에 대한 기본이 충실한지를 파악했죠. 또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서 아이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는요,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불분명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콘텐츠의 방향도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확실히 하고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부분은 과도해지고 어떤 부분에는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표와 목적에 맞게 아이를 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라. 목표는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으로 잡았는데 주요 과목 공부를 소홀하게 하고 다른 데 시간과 비용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을 보낼 것도 아닌데 영어에만 과도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후에 국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입은 실질적으로 국어 성적이 더 중요한데 대입 국어는 책만 열심히 읽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적인 접근을 하지 않게 되면 특히 중학교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초등 4학년부터는 늦어도 중등 2학년부터는 현행 교과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든 배우지 않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회, 과학 교과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책만 읽기를 한다든지 따로 독해 문제집을 풀리거나 초등, 중등부터 비문학 독서 교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면 주요 과목 교과 이해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과 이해는요, 학습을 통해 완성이 되죠. 아이의 특성에 맞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학습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방법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 효율도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수학은 고민을 하면서 푸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꼼꼼한 아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도록 옆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속도를 높여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또 생각 자체를 힘들어하고 무엇이든 시작이 느린 아이라면 수학을 풀면서 무작정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질리게 돼요. 이런 경우에 아이는 직접 풀이식도 보여주고 유사한 문제도 풀어주고 힌트도 주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죠. 자신감부터 찾아줘야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앞에 몇 개의 과정을 더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서히 우리가 원래 알았던 방식대로 부모님의 역할을 좀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힘들어하는 아이는 쪼개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많은 양을 소화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아이는 오답을 철저하게 하고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려서 완성도를 더해 나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성에 맞게 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의 말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반드시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고3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